안녕하세요. K-POP 신화의 대표 그룹 BTS를 만든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는 과거 모교인 서울대 축사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분노였다고 말했죠. 혁신적인 분노로 K-POP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그가 지금은 그 분노로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오늘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 이야기입니다. 방시혁 의장은 스스로를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그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분노가 BTS의 성공의 동력이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분노는 K-POP 시장을 넘어 자본시장에도 터져나온 걸까요? 회사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받기 위해서 회사들은 상장회사가 되려고 하죠. 우리 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IPO, 즉 기업 공개인데요. 이 IPO 과정에서 맞닥뜨린 복잡한 규제들, 특히 보호예수라는 제도에 대해 방시혁 의장은 불만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보호예수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죠. 이 자금을 은행 대출보다 더 수월하게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기업 상장인데요. 만약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창업자나 대주주가 IPO 때 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창업자나 대주주가 주식 매각을 금지하는 제도가 바로 보호예수예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자본시장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하지만 방시혁 의장은 이게 불만이었던 걸까요? 창업자나 대주주들은 종종 아무리 주식 가치가 조 단위라도 당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상 사이버머니와 다름없다는 배부른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는데요. 방시혁 의장 또한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이브가 상장해서 주변에서는 돈방석에 앉았다고 말하지만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다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나 봅니다. 현재 사건의 중심은 하이브의 전 사명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준비하던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이브는 상장을 앞두고 있었고 이 시점에 방 의장의 분모는 상상 이상의 편법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PEF라고 불리는 사모펀드와 교묘한 비밀 계약 하나를 체결하는데요. 이 계약의 핵심은 방 의장이 하이브의 기존 주주들을 속여 하이브의 상장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IPO는 매우 어렵지만 일단 상장만 되면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특히 하이브는 BTS를 통해 전 세계 K-POP을 알리는 그룹을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언론과 투자자들은 하이브가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사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상장만 하면 주식 가치가 몇 배나 오를 거라 기대했던 기존 투자자들은 이런 불안감에 그나마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던 상장 직전 주식을 빨리 넘기길 원했고, 그렇게 상장 전 저렴하게 사들인 하이브 주식을 지인들이 만든 사모펀드에 싸게 팔도록 유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편법 하나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 사모펀드가 상장 후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그 이익의 30%를 방 의장이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시혁 의장은 보호예수 때문에 당장 주식을 팔 수가 없으니까 사모펀드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하이브의 주식 가치가 초반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죠. 이 방법으로 방 의장은 무려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득을 손에 쥐게 되었죠. 게다가 이 비밀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철저히 은폐되었는데요. 방시혁 의장이나 대주주와 다르게 보호예수 규제를 받지 않았던 사모펀드 PEF는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폭등하고 있을 때 단 나흘 만에 무려 지분 4.9%를 시장에 쏟아내며 4,258억 원을 챙겼죠. 이렇게 PEF들이 상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니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정말 참담했는데요.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출발하던 35만원대의 하이브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15만원대로 수직 낙하해버렸죠. 이 거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하이브의 성장을 믿고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 즉 소액 주주들에게 전가되었는데요. 더욱이 지금의 하이브 사태가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는
방시혁 의장 말고도 수많은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이브의 상장을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 자문사는 물론이고 최고의 IPO 주관사, 그리고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연기금, 은행이나 증권사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이끄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말 총출동됐거든요. 이들이라면 이런 방시혁 의장의 꼼수와 편법을 몰랐을 리가 없죠. 분명 문제의 소지를 직감했을 터인데 아무도 이 비밀을 공유하지 않았고 중요한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누락시킨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침묵했고 자본시장 위협 감지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이 거대한 침묵은 우리 자본시장의 오래된 불신과 고질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있죠. 더 가관인 건 하이브 사태는 비단 방시혁 의장의 개인의 일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하이브의 일부 계열사 직원들은 과거 BTS의 입대로 단체 활동이 중단될 거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언론에 공개 전 사전에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밝혀지며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죠. 방시혁 의장을 비롯해 이런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는 우리 K 자본시장의 오래된 고질병으로 불리는데요. 상장을 위한 무분별한 기업 쪼개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시세 조정, 그리고 투자자를 속이는 허위 공시까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한국 증시를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게 만들었고 급기야 한국 주식시장은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장을 버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라는 미장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만연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K 자본시장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죠. 정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는데요. 이는 단순 말뿐만이 아닌 경고를 넘어 점점 실제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는 사항이죠. 바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핵심인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행동에 나선 것인데요.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으로 구성된 범부처 조직이에요. 기존에는 거래소가 심리를, 금감원이 임의조사를, 금융위가 강제조사를 맡는 삼각 분업구조였죠. 이 때문에 기관 간 공조지연이 발생하고 사건이 인계되면서 누락되거나 책임 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했죠. 주가 조작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 최대 2년 이상 걸리는 비효율이 발생하니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가 매우 어려웠죠. 하지만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 기관이 공동조사에 동시 착수하고 조사 업무를 병렬이 아닌 단일 프로세스, 즉 원테이블 수사로 재편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 기존 15개월 이상 걸리던 사건 처리 기간을 7개월 전반 이상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상징적인 제재 원칙은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명문화했다는 건데요. 단 한 번의 적발에도 시장 퇴출과 실명 공개를 병행하며 투자자 기만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죠.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단계에서 계좌를 지급 정지하거나 최대 5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그리고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및 중대한 사건 연루 시 실명 즉시 공개까지 더 이상 비용만 내고 복귀하는 구조가 아니라 명의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동시에 유발하는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겠다는 거죠. 저 또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를 병행하는 개인 투자자로서 이런 불공정 거래가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한국 증시를 꺼리고 디스카운트하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점점 깊어지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요.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시와 거래를 통해 자본시장의 기틀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주가 밸류업 정책보다도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자 이는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겠죠.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증시가 진정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대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